안녕하세요. 효원샘 TV 유튜브 방송입니다. 월요일 저녁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우리나라 성리학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 대화 상대는 미스 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성리학 그러면 미스 오는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인물로는 퇴계 이황 선생이나 율곡 이희 선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이황 선생님은 우리나라 성리학을 완성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크게 존경받는 대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시대에 크게 발달한 우리나라 성리학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학문으로 주돈이라는 학자가 처음 연구를 시작해서 정이, 정호 형제를 거쳐서 주희, 남송의 주희가 완성시킨 중국의 유학입니다. 이 주희는 성리학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주자라고 칭송을 받게 되고 성리학을 다른 말로 무슨 학이라고도 하지요? 주자학이요.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에 가면 주자학보다는 정이, 정호 형제 그리고 주희가 완성시킨 학문글에서 정주학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주자학 얘기를 했더니 잘 못 알아들어서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정주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국 복건성 여행을 갔었는데 복건성에 가면 주희의 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주 소박하고 주변에 보면 휴지가 막 널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답사를 갔던 우리 팀이 시간을 내서 주변 휴지도 줍고 정화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주희가 중국에서는 칭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너무 심오하고 너무 어려워서 중국에서는 크게 발달하지를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힘들어서 집어던진 성리학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들여와서 들어온 것은 고려 말에 들어오지만 크게 발달시킨 것은 이제 조선시대 16세기입니다. 성리학을 완성시켜서 우리나라가 성리학의 대표적인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성리학의 근본 원리는 우주의 근원 그리고 인간의 심성은 과연 무엇으로 되어 있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미스오는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성악설을 믿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회와 과정을 통해서 악한 성질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맹자님, 공자님 말씀대로 공자님과 맹자님은 약간 성향이 다른데 성악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추종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사회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점점 착해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선설을 믿습니다. 인간의 기본 심성은 다 착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시대가, 주변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기들, 간 태어난 아기들 눈동자를 보면 굉장히 눈이 맑고 투명합니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점점 나이를 먹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점점 눈빛이 탁해지는 거를 보면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참 착하게 태어나는데 살면서 때가 묻고 악해지고 특히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사람이 점점 악해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리학에서 바로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은 과연 무엇으로 되어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원리, 그 성경에도 나오고 그 종교적으로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뭐 로마 시대 또는 그리스 시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성리학에서는 이 우주의 근원을 음양으로 풉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원리. 음양.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산이 있으면 강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해서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원리로 되어 있다고 보고 인간의 본성도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착한 바탕도 있고 악한 바탕도 있고 그래서 이 상반되는 두 가지 현상으로 그 사회 모든 현상을 이제 풀이를 합니다. 특히 성리학에서의 이 상반되는 두 가지 현상을 이와 기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PPT 자료에서 이 이와 기를 그 도표로 잠깐 그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는 인간의 정신, 도덕적 관념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고 기는 물질, 경험적 현실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풀이를 했는데 이게 좀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히 뭐에 비교를 하느냐 하면 이는 물입니다. 기는 그 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풀이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있지만 모양이 없습니다. 물이 모양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릇에 담겨야겠죠. 맞습니다. 그릇이 동그라면 물의 모양은 동그래져. 동그래지고 그릇이 쓰레기통이면 그 안에 있는 물은 쓰레기통의 물이고 이쁜 유리컵에 담겨 있으면 맑은 투명한 물로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성질 그리고 그 물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 본질과 형태 이 두 가지로 우주의 원리를 풀이합니다. 미스오는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더러운 그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 물은 더러운 물일까요? 깨끗한 물일까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주리설, 주기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상적, 학문적, 정치적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 인간의 정신세계, 도덕, 이성, 양심,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기는 물질적 경험세계, 지식, 돈, 경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이 성리학이 이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이것을 놓고 아주 엄청난 대립, 엄청난 충돌을 해서 우리나라 붕당 정치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아주 사색 당판이 뭐니 해서 엄청나게 그 조선이 망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이 두 사상의 대립으로 정치적인 큰 그 이슈를 갖게 됩니다. 혹시 사단 칠정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방송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이황 선생과 기대승이란 사람의 편지가 오갔던 그 역사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리 사상을 완성시킨 학자가 이황 선생님이고 주기 사상을 완성시킨 학자가 율곡 이 선생님인데 특히 이황은 기대승과의 그 면담에서 그 직접 만나지는 않고 이제 편지 글을 통해서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글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학문적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황이 추구한 주리 사상에서 얘기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의 예지입니다. 수호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래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도덕, 최고의 양심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인의 예지. 혹시 강아지한테 의를 기대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의가 있을까요? 아니요. 시비를 가리킨 지식이 있을까요? 아니요. 오로지 이 사단은 인간만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은 이와 기 중에 기를 누르고 이를 크게 강조하는 것이 훌륭한 인간이다. 이것이 성인 군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황의 주장을 이기 이원론, 이와 기는 각각 다른 것이어서 이가 기를 누르고 이쪽으로 사단 쪽으로 사람이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학문을 닦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기는 경험적 현실 세계를 이제 추구하는 것인데 이 경험적 현실 세계는 칠정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 칠정 그러면 옛날에 공부할 때 외운 거 생각나시죠? 칠정. 희노애락 애오욕. 그래서 7가지.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욕망 하고자 하는 욕구 이 7가지를 칠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슴속에 갖고 있다가 가만히 누르자고 하는 게 주리사상이고 주기사상은 어떻게 이거를 누를 수가 있느냐.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7가지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기를 따로따로 분리. 이기 일원론을 주장해서 이황 선생님은 이와 기를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이쪽으로 사람은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선생님은 이와 기는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면 속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가 필요하면 이를 꺼내 쓰고 기가 필요하면 기를 꺼내 쓰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추석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추석 때 그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것은 어느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사단에서 나오겠죠. 사단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풍을 갔다거나 뭐 아니면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칠정에서 그건 나오죠. 칠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황과 이는 그 16세기 인물이긴 하지만 이황과 이의 연령 차이가 약 25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황 선생님의 사상이 이에게 계승이 돼서 이는 이황의 사상을 연구, 자기가 주장한 거를 여기에 더 플러스 시켜서 성리학을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황과 이에 대한 그 얘기를 다시 할 기회가 있겠지만 특히 이는 당시 조선이 처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타개할 것을 주장해서 붕당 정치 그만두자고 주장하기도 했고 일본이 심상치가 않으니 10만 양병서를 주장해서 군대를 키워서 일본 침략에 대비하자고도 했고 해서 그 당시 아주 필요한 현실적인 정치에 대한 개혁안을 많이 제시하기도 했고 이 두 이황과 이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화폐에 두 분이 등장하십니다. 이황 선생님은 1,000원, 1,000원권에 이 선생님은 5,000원. 5,000원권에 나와서 그 일설에 의하면 이가 이황보다 5배도 훌륭하시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화폐를 만드는 순서 그리고 이가 이황보다 그 후세 인물이기 때문에 이황의 사상과 자기 사상을 같이 합쳐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의 사상이 더 우리에게 가깝게 절실하게 이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인데 그 성격을 봐도 이황 선생님은 아주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하셔서 이제 벼슬을 단계 밟아서 서서히 그 승진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벼슬을 하시더라도 항상 자기는 부족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임금님께 추청을 해서 사직을 하고 고향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임금님이 또 이제 선조 임금이 불러서 벼슬을 주면 또 한참 일을 하시다가 더 공부하겠다고 그만두고 내려가시면 또 임금님이 불러서 벼슬을 하시고 해서 굉장히 그 겸손한 자신의 학문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학문을 연구하는 거를 좋아하신 분인 반면 이 선생님은 기억이 나지만 그 과거 시험을 18살에 급제를 하는데 3번 장원 급제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쳤다 하면 급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천재성을 지닌 아주 엄청난 그 명민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황 선생님이 어린 이를 불러다가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아주 학문이 뛰어나니 12살 당시 그 이 선생님에게 학문을 열심히 닦아서 이 나라의 큰 동량이 되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 그런 그 뒷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황은 주리 사상을, 이는 주기 사상을 크게 발달시켜서 우리나라 16세기 성리학을 크게 완성을 시켰는데, 문제는 이황 선생님과 이 선생님보다 그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 나는 이황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이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이 주리 사상과 주기 사상을 주장한 학자들이 이제 두 파로 대립을 하면서 크게 이황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남학파,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호학파,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대립을 하게 되고, 이 학문적인 대립은 결국 동인, 서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조선 선조 때 갈라진 이 동인 서인의 대립은 다시 남인 북인으로 나뉘고,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나뉘고,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 아주 엄청난 정파, 엄청난 대립을 일으켰던 그 붕당 정치로 연결이 돼서 결국 조선이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멸망을 당하지만, 조선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리학이 큰 폐단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리학은 고려 말 안향 선생님이 이제 원나라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는데, 이 고려 말이라고 하는 시대는 그 정치적으로 아주 그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하기도 했고, 특히 불교가 크게 타락을 해서 불교의 폐단이 아주 엄청나게 등장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불교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을 하고 스님들이 완전히 그 정치에 그 욕심을 가지고 엄청난 짓을 벌이게 되자, 불교를 대신할 새로운 국민들을 이끌어갈 만한 사상이 필요했고, 이때 안양 스님이 들여온 이 성리학은 그러한 혼란한 타락한 불교보다는 아주 참신하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이어서 당시에 젊은 학자들이 이 성리학을 크게 발달시킵니다. 이 성리학을 연구 발달시킨 학자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사대부? 맞습니다. 고려 말 새로 등장한 신진 사대부. 사대부들입니다. 이 신진 사대부들이 열심히 지방에서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 쳐서 중앙에 진출해서 이 새로 들어온 성리학을 연구해서 그 아까 잠깐 등장했던 우주의 근원이라든가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아주 철학적인 성리학을 크게 연구해서, 그 고려가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성리학을 따르는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성계와 손을 잡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정치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은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성리학을 국가 통치 기본으로 하는 유교 국가로 이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안양 선생님이 원나라에서 처음 들여온 이 성리학이 당시 신진 사대부 젊은 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그 이재현 같은 학자는 직접 원나라에 건너가서 실제로 성리학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 국내에서도 그 안향과 이재현 등을 따르는 학자들에 의해서 성리학이 크게 연구되는데,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는 정몽주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정몽주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면서 고려 말 대표적인 학자로 이제 숭상을 받는데, 이 정몽주의 사상을 계승한 이색이 있고 이제 길재가 있고 해서 아까 잠깐 그 미스오가 얘기한 그 살인파의 계보로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신진 사대부 중에 정몽주와는 생각이 달랐던 이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정도전은 같은 사대부였지만 정몽주와는 달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이 혼란한 고려는 여기서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 그 당시에 그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큰 공을 세운 장군 이성계와 손을 잡고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성리학 자체는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인 학문이지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예전에 이런 강의를 어디 가서 하면 다들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그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성리학 얘기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냥 한마디로 네인가요? 네. 네.
오늘 효원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성리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